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서 충전하고 가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줄여서 건전지. 오늘은 고도일병원 신경과 전문의 류온화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출연이세요. 네, 떨립니다. 근데 좀 특별한 이름이신 것 같으세요. 네. 류도 희성이 속하지만 온자와 화자를 쓰세요. 네. 맞습니다. 온화하다는 그 의미실까요?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한 번 들으면 평생 안 안 잊어버리는 잊어버리네.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신경외과랑 신경과를 혼동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 신경외과와 신경과는 둘 다 뇌와 신경을 진료하는 과를 맞는데요. 네. 사실 이제 신경과는 보통 이제 진료를 검사를 통해서 약으로 질병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네. 네, 신경외과는 말 그대로 외과가 붙습니다. 네. 수술을 한다는 과고 신경과 뇌를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신경외과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류 부장님은 신경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치매, 그러니까 파킨슨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신다는데 요즘에 굉장히 이쪽의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노령화가 계속 이제 일어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좀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네. 네. 그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느끼실 정도세요. 환자 오시는 분들한테서.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워낙에 인구가 조금 많아지니까 아. 빈도도 꽤 많이 올라가는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파킨슨병과 치매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해요. 궁금한 점, 도움받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혹시 지금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문자 주십시오. 생방송 중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파킨슨병, 뭐 치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엄밀히 다른 것 같은데 근데 혼돈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비슷한 증상이다 보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 두 질환이 어떻게 다릅니까? 파킨슨과 치매는 일부 증상이 좀 겹치기도 하지만 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병의 원인과 증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파킨슨 병은 이제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루이소체가 우리 흡질이라고 해서 중간 내에 도파민을 잠깐만요. 거의 이미 모르는 네.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문 용어. 무슨 소체요? 루이소체라고 해서요. 네, 어떤 네.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산물들이 빠지지 않고 거기 계속 쌓이시면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게 나가야 되는데 쌓인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파킨슨 병은 주로 느려지는 거, 뻣뻣하신 거, 보행장애, 떨림 요 네 가지 증상을 주로 호소하시게 되고요. 네. 네. 반면에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많은데요. 이 치매는 다들 아시겠지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 침착물이 또 뇌에 쌓이기 시작하시면서 인지 능력이 먼저 떨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후로는 판단력, 집중력, 언어 능력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점점 떨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네. 치매는 운동 증상보다는 좀 더 인지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경우고 파킨슨은 인지 기능보다는 좀 더 이제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니까 구별이 딱 되네요. 네네. 둘 다 뭔가 쌓여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안 쌓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안 쌓이게 할 수는 좋은데. 없나요? 그게 이제 안 쌓이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잠도 잘 안 주무시고. 쌓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끝까지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건강하게 오늘은 잘 지내시는. 궁극적으로 그걸 그 알아보는. 비법을 알아야 네. 돼요. 자, 그럼 차례차례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근데 이 보통 파킨슨 이제 노인성 질환이다 이렇게들 다들 알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환자 추세가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뭐 이른바 젊은 파킨슨이라고 그래서 네. 30대에서 40대 환자도 늘고 있다는데 그런데 왜 이 파킨슨의 젊은 이 연령화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파 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네. 루이소체가 쌓여서 생기는 병인데 이제 젊으신 분들이 간혹 진단되시는 경우는 아예 정말 유전적으로 유전자, 아. 연주 유전이구나.
그게 이제 잘 배설이 안 되시고 자꾸 쌓이게 되면서 이제 오시는 경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파킨슨 병은 그냥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좀 더 후천적인 게 좀 더 많고요. 아. 선천적인 것도 좀 더해질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비율 있습니다. 따지면 후천과 선천. 후천이 훨씬 많습니다. 네. 생활 습관이 그런 거네 결국. 거의 뭐 90% 이상이 90% 이상. 선천은 얼마 안 네. 되네요. 그러면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네요. 그럼요. 역으로. 네. 예. 그러면은 치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젊은 환자들한테서는 잘 안 나타나죠? 네, 이것도 주로 이제 노화로 인해서 병이 노화. 생기는 병이고요. 네. 이제 파킨슨이나 치매나 이 둘 다 신경의 퇴행성 병이입니다. 그래서 이 노화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아, 결국 그렇구나. 이것도 노화군요.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을 합니까? 작용을 하실 수 그럼 있죠. 몇 대 몇 정도인가 이거는? 그래도 이것도 거의 뭐 90% 이상이 후천적인. 후천적? 예. 역시 희망은 있다. 네네. 네. 근데 최근 연구에서 이 초가공식품, 그러니까 뭐 바로 데워 먹고 완성된 조리품을 뭐 살짝 가열만 가서 이제 뭐 한다든가 데펴서 렌즈에 데펴서 먹고 이런 이렇게. 초가공식품이 파킨슨 발병률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2024년에 미국과 유럽의 코호트 연구에서 발표된 네. 결과인데요. 네. 이 초가공 식품의 섭취율이 높을수록 파킨슨 병의 위병률이 한 25에서 5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났습니다. 어머나. 근데 그러면 이게 왜 나타나느냐 몇 가지 좀 이유를 들 수는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초가공 식품을 만들 때 생성되는 뭐 인공제 감미료라든지 뭐 아크릴 아마이드라든지 벤젠 같은 물질들이 우리 신경에 독소 성분을 이제 뿌려가지고 우리가 태아가 된다 이런 게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이 트랜스 지방, 과도한 당, 식품 첨가물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성분들이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네. 이 도파민 세포의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 파킨슨이 온다. 이런 이제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게 많이 포함된 식품들이 뭐가 있습니까? 초가공 식품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주의하거나 눈여겨봐야 할 거. 좀 보통 열거 이제 좀 해주세요. 그죠. 대표 먹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뭐 전자레인지에 이제 가공해가지고 드시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미세 플라스틱도 들어갈 수 있는 음식. 뭐 이제 사실 뭐 햄버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당, 고탄수화물 음식들 이제 조심해 주시는 게 좋죠. 네. 특히나 네. 그 살짝 비닐을 떼어서 렌즈에 2분 돌려 먹으세요.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소세지 뭐 이렇게 뭐 그 흔히 데워보는 뭐 간편 어묵, 그렇죠. 그런 것도 편의점 도시락. 네 초가공 식품에 속하죠. 큰일 나는데 이 너무 자주 우리가 접하는 것들 이러면서 제가 자꾸 두려움을 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건가? 네. 아니 진짜 게다가 중요하죠. 요새는 배달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달 음식도 네. 아주 그 저가의 그 플라스틱 용기에다 담아오잖아요. 네. 그걸 또 우리는 식었다고 데워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웬만하면 이제 좀 그릇에 담아서 옮겨서? 옮겨서. 네, 옮겨서 저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구나. 근데 싶습니다. 말씀 중에 아까 예. 도파민의 분비를 막는다라고 하시는 도파민의 역할을 많이 들었는데도 맨날 세로토닌이나 이런 거 막 들어가지고 헷갈리거든요. 도파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도파민은 이 기저핵이라는 뇌의 깊은 부위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걷는 거 균형 유지하고 방향 전환하는 것과 같은 운동 리듬과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망가지면 걷는 동작이 자연스럽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딱 계산을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네. 작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런 그렇군요. 근데 문자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어휴, 선생님이 그렇군요. 얘기하시니까. 네. 9660님부터 갈게요. 남편이 요즘 팔다리가 자꾸 저려서 내일 신경과로 진료를 아. 보려고 하는데 신경과로 가는 게 많습니까? 네, 우선은 신경과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이게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신경과적인 치료가 필요하시면 신경과에서 아니면 뭐 또 수술이나 다른 게 필요하시면 그쪽에서 또 해결을 해주실 겁니다. 9282님, 15년 전쯤 아버지께서 뇌경색을 겪으신 후 6개월 정도 후부터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높은가요? 뇌경색. 이제 이 뇌경색도 어떤 부위에 뇌경색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파킨슨 증상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중요한데요. 저런. 예, 오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군요. 개연성이 있다. 네. 1377님. 어머니가 78세세요. 자주 환상을 보며 조금 전 일을 기억 못하세요. 그 루이소치 아까 얘기하신 그 네. 치매가 맞나요?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루이소체 치매라고 해서 또 다른 치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냥 전형적인 치매가 아니고 네. 비전형적인 치매 중에 또 이제 루이소체 치매라는 게 있는데 이 네. 치매의 특징적인 게 환시, 환각이 보이면서 저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우선은 오셔서 그 임상 증상과 환자분이 어떠신 상태인지를 좀 네. 정확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이것 또한 검사 후에 그렇겠죠. 그렇죠. 진단을 내려야 어떤 치료를 하실지가 좀 정해지시긴 합니다. 꼭 진단을 받으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루이소치하고 선망 증상 게 다른 건가요? 이제 루이소체 자체는 뭔가 이제 뇌에 침착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망은 그 이후에 생기는 결과물이라고 결과물이 선망 현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 번만 더 질문 여쭤보고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1935님이 산화질소가 파킨슨병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NO 자체가 이제 그 우리 뇌 혈류나 이런 걸 좀 좋게끔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좋게끔 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가끔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광고. 5874님인데 남편이 걸음걸이가 느려져서 파킨슨 검사를 예약했는데 방금 취소를 했대요. 근데 마침 방송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혹시 걸음걸이가 늦어진 파킨슨 의심할까요? 치매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한번 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걸음걸이가 늦어지죠. 이거는 진짜 진단을 네. 제대로 받으셔야 되네. 한번 오셔가지고 근데 환자분 이제 그 파킨슨 증상을 진단을 하는 게 환자의 임상 증상이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오셔서 네. 의사의 진단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 아몰 판촉물 굿즈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신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다양한 기프트 판촉물도 에드피 아몰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 솔루텍 1544-8777.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라이프 진행자 양돈사모 양수진이었습니다. 이슈앤피플 금요일의 하이라이트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고도일병원의 신경과 류온화 부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앱으로 애청자 질문 네네. 있으시죠? 김재노님 주셨는데 컵라면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데 그건 어떤가요? 하고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웬만하면 좀 그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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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옮겨서 옮겨서. 조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한 번, 두 번 정도 하시는 거야. 음. 큰 문제는 없으시죠. 근데 우리 저 젊은 제작진들이 많은데 예. 바쁘시니까 냉동실에 밥 소분해서 얼려놨다가 예. 전자레인지 데워 먹잖아요. 맞아요. 이건 어떠냐고 또 주시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그 소분하실 때 요새는 유리 그릇에 많이들 하십니다. 플라스틱은 피해야 된다. 예. 아. 그래서 유리 그릇에 많이들 하세요. 유리에다. 예. 유리에다 하면 괜찮겠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치매와 파킨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파킨슨병은 손떨림 증상으로 처음에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손떨림 외에 초기 증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놓치기 쉬운 증상이 있다면요? 사실 파킨슨 환자분들이 운동 증상이 나타나시기 한 4년에서 10년 전부터 어머나. 비운동성 증상이 나타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거요? 제일 흔한 게 이제 후각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못 맡는 어머, 저 증상입니다. 후각 좋아해요. 코로나 후유증. 큰일 났네. 예, 큰일 났네. 예. 그래서 후각저하가 보통 이제 70에서 90% 정도 겪으시는 걸로 되어 있으시고요. 아,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이 이제 소재 자체가 장에도 침착이 되면서 변비가 오실 수 있는 걸로 되어 변비. 있습니다. 예, 변비도 예. 많이 들어오시고 예. 또 하나는 렘 수면 장애라고 해서요. 우리가 꿈을 꾸면은 사실 이제 이 근육이 다 이완이 돼서 이제 꿈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아야 하는데 이 렘 수면 장애에서는 꿈 그대로 다 얘기하시고 막 몸부림을 치시죠. 아. 그래서 렘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이 신경 퇴행성 병의 이제 그런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저 사연 오신 것처럼 이제 걸음이 짧아지고 뒤뚱거린다는 표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파킨슨병 환자는 균형 감각의 이상이 먼저 신호로 오나요? 보통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제일 많은 증상이 서동증이라고 해서 서동증? 느려지는 겁니다. 아, 말도 네. 행동도? 예, 아. 동작도 다 느려지십니다. 아. 예, 그다음에 떨림이 있으세요. 가만히 있을 때 안정시 떨림이라고 하고 주로 어느 부위에 떨리? 손이나? 네, 손이 떨리십니다. 그거는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또 떨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킨슨 병에서는 안정시 떨림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때 떨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예, 때. 술 드시는 분들은 술 먹을 때 좀 떨리시잖아요. 네. 요거는 보통은 본태성 떨림에서 있는 떨림이고요. 좀 다릅니다. 그 머리를 예. 떠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뭐, 그것도 사실은 이제 본태성 떨림의 한 종류로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파킨슨이랑은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큰 상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자, 근데 파킨슨병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앞으로 걷는 건 힘들지만 옆으로나 뒤로 걷는 거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래요. 네. 왜 일정 방향만 제동이 걸릴까요? 이게 앞으로 걷기는 뇌에서 가장 많은 신호통합과 자동화가 필요한 과정인데요. 이 파킨슨에서는 이 회로가 무너지면서 제동이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옆으로 걷기나 뒤로 걷기는 좀 더 상대적으로 단순하면서 이제 외부 자극의 반응성이 좋아서 쉽게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옆이나 뒤로 걷는 게 훨씬 어려운데. 네, 근데 앞으로 그건 가는 게 훨씬 잘하면서 더 앞으로 가는 건 못 네, 가네요. 그게 더 어려운 작업으로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근데 그 요즘에 이제 그 파킨슨병에게 완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완치가 없으면은 안 걸리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할 수 있을까요? 다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도 사실 결국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파킨슨 병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죽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즐겁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네. 것처럼 네. 파킨슨 병도 초기부터 관리를 정말 잘 하시면 음. 굉장히 환자분들의 삶의 질과 그 기능 유지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십니다. 그래서 걸렸다고 해서 너무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으실 자,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아까 제가 충격받았는데요. 이게 파킨슨이 진단되는 시점에서 역으로 4년에서 10년 전에 최초의 후각 증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나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찍 개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후각저하, 변비, 수면장애, 렘 수면장애 얘기하셨는데 네. 언제 어떻게 개입을 하는 게 최대한 얘를 피하고 네. 안 겪을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는 게 이제 후각 장애가 있다. 그럼 파킨슨이 온다. 이건 아니세요. 이게 후각 장애, 변비, 렘 수면 장애, 기분이 굉장히 떨어지시면서 행동이 느려지시는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파킨슨은 좀 의심을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비운동 증상이 있을 때는 사실 약을 쓰진 않습니다. 이때는 네, 이때는 쓰진 않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운동 증상이 있을 때 약을 쓰는 게 우선은 지금 치료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기 외양간을 고치는 거잖아요. 예, 도망간 다음에 그거 말고 미리 단디해서 단디해서 그렇죠. 근처도 맞아요. 못 오게 하거나 네. 더디 오게 하거나 그걸 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 주신 네. 대로 그런 초가공식품을 좀 멀리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네, 들었거든요. 네. 그 외에 그 외에는 이제 그 제철 과일 채소가 정말 좋습니다. 아, 그때 나는 채소와 과일에 굉장한 그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아시겠지만 술, 담배 이제 피하시고 네. 운동 꾸준히 하시고 네. 즐겁게 사시는 게 똑같구나. 금요일만 되면 동호 반복에 그래요. 아니 근데 그 비타민 중에서도 네. 뭐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종합 비타민 하나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저것 다 챙겨 드시는 분도 계신데 특별히 뇌 건강에 조금 더 관여하고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양제가 있나요? 영양제요. 요새는 되게 많이 좋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포스파티딜, 세린도 나오는 것 같고 전혀 모르는 이름을 프로타치온도 나오는 아, 것 그래,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보조제 개념으로 나옵니다. 아예 네. 나오는 것 자체가 주요 그런 효과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보조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제라는 거는 사실 주된 역할은 사실 쉽지 않다는 네. 건데 네. 이 주된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즐겁게 살고 골고루 아, 드시고 그게 운동하시라. 가장 보통의 일상이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였군요. 네. 그러니까 아주 보통이 아니라 요즘 뭐 아보하라고 하던데 그런 일상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네. 1298님이세요. 나이 먹으면 원래 걸음이나 동작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나이가 드시면 조금은 느려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 확실히 문제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신경과 오셔야 됩니다. 특히 네. 가족분들이 야세요. 네. 이게 느려지고 떨리는 게 심상치 않음이 보이시거든요. 네, 그러시면 다들 오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방 또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파킨슨 발병 이유가 도파민 부족 이런 얘기를 아까 제가 잠깐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뭐 우리 그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뭐 도파민 폭발이라는 자막들 뜨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뻥 뚫린 듯한 즐거움이 일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가끔씩 그렇죠. 오는 거다.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는 어찌 보면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한 기분이 좀 지속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거를 좀 파킨슨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니까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은 파킨슨의 이제 위험을 올리는 유의미한 이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다, 그러면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하시고 하지만 이제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시고 또 즐거운 거 찾으시면서 또 잘 지내 보셔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네. 보면은 우울감하고 우울증은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우울감은 뭐 말하자면 내가 로또 맞으면 막 기쁜데 우울증은 내가 로또 맞아도 기쁘지 않는 그런 게 그렇게 쉽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죠? 네, 네.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럼 치매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깜빡깜빡한다는 이유로 나 치매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이제 아니 어제 눈금이 달린 그 비커 같은 그다음에 물을 따를 때 고기가 뾰족해서 옆으로 흘리지 않는 비커를 하나 샀어요. 이제 어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스티커를 떼고 어딘가 뒀는데 그걸 못 찾아요. 뭐 찾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스티커를 떼지 않고 전에 샀던 그 비커가 나타난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거 치매. 그래서 다들 요새
많이들 오십니다. 선생님 이게 네. 내가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떡해요. 이렇게 예. 오시는데 이제 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네. 자, 하나는 기억의 회복력입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신다? 이거는 우선은 괜찮으신 걸로 네.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선 내가 여기 놔뒀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어디 놔뒀는지 전혀 못 찾으시고요. 네. 이제 지갑도 놔두시고 핸드폰도 놔두시고 다 잊어버리셔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력이 회복이 되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요거에 해당이 되시면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도 이게 다 같은 치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네네. 알츠하이머도 있고 뭐 혈관성 치매도 있고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증상도 다 각기 다릅니까? 아까 루이소치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치매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고 이 네. 알츠하이머 치매가 사실 전체 치매의 70-80%를 차지합니다. 네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여가지고 점점 우리 뇌를 이제 인지 기능 먼저 저하시키고 집중력, 판단력, 이해력,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없어지는 거고요. 이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보통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혈관 예.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에서 뇌졸중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시면서 계단식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네. 그런 치매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문자 사연 온 거 하나 볼게요. 6245님 주셨는데 한 7, 8년 전에 이제 왼쪽 얼굴이 굳은 것처럼 안 움직이고 눈도 안 감기지 않았던 적이 있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네. 스트레스성 안면마비라고 해서 치료를 받고 금방 괜찮아졌는데 그때 이후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데 주변 친구들이 야 이거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자꾸 병원 가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오시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이 안면마비만으로 뇌졸중이 반복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야 되고 특히 이게 안면마비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가글링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글을 하셨을 때 물이 주르륵 새시면 요거는 안면마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가글 실험이 있구나. 가글을 하시면은 이게 안면마비가 있다 없다가 바로 나오십니다. 네. 5811님 60대 남편을 둔 주부예요. 얼마 전부터 남편이 가만히 있어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이거구나. 말을 할 때도 느릿합니다. 그런데 하나둘씩 신경 쓰이다 보니 지나가는 말로 기억이 안 나네라는 말을 할 때마다 겁이 나고 짜증이 확 치밀어 오릅니다. 병원 가자고 보채면 왜 오버하냐고 그럽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게 이제 보통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상해서 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상해서 본인이 오시는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네. 가족분들의 손에 이끌려서 오시는 분들이 네. 문제가 있으신 경우가 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자꾸 아버님께서 손이 떨리고 느려지시고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시면 한번 모시고 오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검진받는 게 첫걸음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 애매해요. 애매해서.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이 되고 끝으로 그러게.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께 전체적으로 조언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 100세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좀 천천히 늙어가는 네. 것 같습니다. 천천히 늙어가기 위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쉽지 않죠. 좋은 거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술, 담배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걸음을 최대한 젊으셨을 때 하루라도 빨리 좀 시작하셔서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고도일 병원 신경과의 류온화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